여러분, 뭉칫돈들이 예금으로 쏠리니까 지금 제2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보험사나 혹은 캐피탈사에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쏠려가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석 달새입니다. 석 달새. 3개월 사이에 보험사들이 채권을 매각한 금액입니다. 5조 3,536억 원이에요. 여러분, 보험사는요, 고객이 맡기는 돈을 가지고요, 최대한 안정적인 국고채나 아니면 금융채나 아니면 특수채, 좀 더 나아가면 회사채까지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보험사는 채권을 사들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험사가 채권을 매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상치 않는 일이. 당장 말입니다. 보세요. 9월에는요. 6,317억 원에 채권을 내다 팔았거든요. 그런데 10월에는 더 커졌습니다. 2조 2,319억 원을 팔았는데 11월에는요. 이게 19일까지 2조 4,900억 원을 팔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예금은행의 예금 적금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2021년 12월 말 현재 690조예요. 366억 원이었다면 지금 10월 말 현재는요. 847조 2293억 원입니다. 이게 금리가 오르니까 뭉칫돈들이 너도 나도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은행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요즘 말입니다. 예금금리를 적게 줘도 5%예요. 5%. 좀 많이 주면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10% 주는 곳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뭉칫돈들이 전부 다 은행으로 그것도 안전한 은행으로. 그러면 시중은행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으로 몰려간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게 말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8월 말 대비 10월 말 보세요. 8월 말에는 여러분 768조였습니다. 768조 5,434억 원이었는데 이게 10월 말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거의 말입니다. 100조는 안 되지만 거의 한 80조가량 늘었잖아요. 80조가량 2달 사이. 그럼 이렇게 늘으면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게 금리를 낮게 주는 거 있잖아요. 뭐 보험사들 저축성 보험 많잖아요. 이게 금리가 낮은 거야. 다 해지하는 거야 사람들이. 해지해서 시중은행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험사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게 금리를 높여서 이자를 많이 주기에는 보험사는 부담스러워요. 그만큼 조달 금리가 세기 때문이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니까 예금 적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또 보험 가입하는 게 그만큼 줄어드니까 문제는요. RBC라고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들의 직업 준비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들의 신용 강등이 뭐 눈에 보듯 뻔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요. 국제 회계 기준도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보험사에. 그러니
유동성 비율, 지급 준비 비율이죠. 지급 준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채권을 내다 파는 거예요. 채권을 내다 파는 거예요. 안 팔 수가 없는 거죠. 채권을 계속 내다 팔면서 현금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RBC 지급 준비 비율을 맞춰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채권 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보험사에 유동성 위기가 봉착했다는 이야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제2금융권의 자금난 굉장히 심각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보험사가 이러면요. 이게 캐피탈사는 어떨까요? 캐피탈사는 더 심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피탈사에 지금 여전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지금 캐피탈체라고 이야기했는데 금리 한번 보세요. 2021년 11월 17일에 2.048%였던 것이 지금 11월 18일 기준으로 보면 6.06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채권 시장에 지금 캐피탈체 그러니까 여전체 여신전문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여전체라고 하거든요. 여전체 발행하기가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금리를 저렇게 주면서 지금 평균금리잖아요. 캐피탈사에 따라서 조달하는 금리가 다 다를 텐데요. 저 조달하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6.068%는 그냥 평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많이 지금 조달하는 금리는 9.2%까지 올라가거든요. 9.2%까지. 그러면 캐피탈 회사들은 지금 개점 휴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점 휴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피탈 회사에 지금 돈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여기도 PF 대출에 대한 위기감이 지금 크거든요. 사실 캐피탈 회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캐피탈 회사들의 핵심 수익원이 원래는 자동차 할부금융이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할부금융이 돈이 된다 이야기하면서 너도 나도 들어오는 바람에 경쟁이 가열이 됐고요. 경쟁이 가열이 되면 기본적으로 할부금융의 이자를 낮춰줬겠죠. 그러니 돈이 안 되는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캐피탈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부동산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려서 PF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고요. 또 분양이 잘 돼서 PF 대출을 그냥 그대로 다 회수할 수 있으면 박수를 치고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 예상보다는요. 분양이 늦어지고 있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자금 조달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지방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무너지는 영향도 지금 캐피탈사들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상황은 점점 꼬여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금 돈을 많이 내놓고 어떻게 하든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복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다는 것 아마 지금 시장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기감이 커진다. 제2금융권의 상황이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융위기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게 대부업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저축은행 그리고 제2금융권 그리고 제1금융권 이렇게 확대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대부업은요. 사업을 거의 접은 데가 많습니다. 그만큼 대부업은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저축은행도 경영 상태를 제대로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저축은행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여기를 벗어나서 투자하는 것은요. 그 저축은행의 어떤 경영 상태를 확실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경영 상태가 굉장히 나쁜데 투자하는 것은 저축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 보험사들도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과연 보험사들이 계속 버텨낼 수 있을까? 대형 보험사들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중소형 보험사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가 사실입니다.